27번 보겠습니다. 명판의 전격 전압이 220이고 전격 전류가 14.4A이다. 출력이 3.7kW로 기재되어 있는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이 전동기의 역률을 84%라고 했을 때 효율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네요. 효율이 얼마냐. 이것도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여기에 출력이 3.7kW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자 여기 효율이 있을 거고요. 전동기에 여기에는 입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당연히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효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입력에다가 효율을 곱해주시면 그럼 얘는 P는 입력은 어떻게 돼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입력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효율을 곱하면 출력이 된다고요.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입력이고 입력 유효 전력. 그렇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효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효율은 공식을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3 전압은 220 전류는 14.4 역률 0.84 분의 출력이 3.7 곱하기 10의 3승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0.8027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퍼센트를 해주면 80.27%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공식을 하나하나씩 유추할 수 있다.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와 전동기에 가해지는 단자전압과의 관계에서 가장 옳은 것은 유도전동기는 볼 것 없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무조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무조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4번입니다. 29번 10마력 4극 60Hz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일 때 전압을 루트 3분의 1인 기동보상기로 기동하면 그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겠는가. 이 얘기는 전전압 V라고 하는 것을 가했을 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TN이라고 적어볼게요. 전부하 토크를 TN이라고 볼게요. 전전압을 가했을 때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 토크가 기동 토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압을 루트 3분의 1 V를 공급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크가 몇 배가 되냐 이거예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전압이 몇 배가 됐어요? 루트 3분의 1배가 됐죠. 근데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가 3분의 1배가 되어야 돼요.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9분의 1 TN이 되겠다. 그렇죠? 문제에서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느냐라고 해서 답은 9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되겠네요. 다음 30번 문제. 삼성 유도전동기에 전전압 기동을 가할 때 토크는 전부하 시의 루트 2분의 1배이다. 전전압에 루트 3분의 1로 기동하면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겠는가. 동일한 문제네요. 똑같이 한번 적어보면 V 전전압을 가했을 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루트 2분의 1배라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 TN이다 이거예요. 그럼 전압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루트 3분의 1V를 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몇 배가 된 거야? 루트 3분의 1배가 된 거야. 그럼 얘는 3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3 루트 2분의 1 tn이 된다. 즉 전부와 토크의 3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과 30번 문제는 동일한 문제인 거죠.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V 7.5kW 6국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격 전압으로 기동했을 때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615%이고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이다. 지금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하려면 기동 전압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면 토크에 관한 것, V를 전전압을 가했을 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이다 이거예요. 그죠?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이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죠.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이다.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하려면 얘를 150%로 하려면 그렇죠? 얘를 이렇게 하려면 얘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압은 토크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토크가 몇 배가 됐어요? 225분의 150배가 된 거죠. 그럼 얘는 몇 배가 돼야 돼요? 루트 225분의 150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요 전전압이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압은 V-라고 하는 것은 200 곱하기 루트 225분의 150을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을 해보시면 163V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2번 보겠습니다. 32번 보시면 220V의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4%이다. 공급전압이 10% 저하된 경우 슬립은 어떻게 되겠는가? 슬립이 4%일 때 공급전압을 10% 저하된 경우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슬립과 전압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유도전동기 토크식이 어떻게 되나요? 토크는 오메가 S분의 1 곱하기 R1 플러스 S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분의 V1 제곱이에요. 그쵸? 오메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S분의 R2 다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죠? 토크에 대한 식이. 그럼 여기에서 얘 정상적인 운전은 슬립이 거의 0에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 값이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뭐 한다고요? 무시한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R1과 SR2 다시를 비교했을 때도 얘가 작기 때문에 얘를 무시한다고요. 그럼 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토크 T는 오메가 S분의 1에 얘는 2개이고 얘는 1개네요. 그죠? S분의 R2 다시의 V1 제곱이 되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S분의 1에 R2 다시의 V1 제곱 S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크가 일정할 때 전부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토크는 일정하겠죠. 토크가 일정할 때 얘 두 개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쵸? 요 식에 의해서 전압이 10% 저하되면 전부와 슬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 다시는 원래 있던 S에 어떻게 되겠어요? 10% 감소했다는 얘기는 0.9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0.9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원래 있던 건 뭐죠? 5%, 4%였다고요. 4%. 계산해 보면 약 5% 정도가 되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1차 한상의 저항이 R1이고 리액턴스가 X1이고 1차에 환산한 2차 측 한상 저항이 R2 다시 리액턴스가 X2 다시이면 건선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때 Y 접속되어 있으며 비례치를 이용하여 최대 토크로 기동하려면 2차 측 한상에 얼마의 외부 저항을 연결해야 되겠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어때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쵸?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게 하려면 그 R의 값이 얼마였죠? R은 1-S분의 1-S의 R2예요.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 기동 토크를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저항 R은 루트 R1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R2 다시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된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번. 이건 뭐 암기하는 내용이라 뭐 설명할 게 없네요. 34번 보겠습니다. 3상 건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 2차 외로는 Y 접속되어 있고 2차 각상의 저항은 0.3이다. 그러니까 R2가 0.3이다 이런 얘기네요. 1, 2차 저항의 합 1, 2차 리액턴스의 합은 2차에서 보아 1.5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X1 플러스 X2 이퀄 1.5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디서 봤을 때? 2차 측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그죠? 기동시 최대 토크로 발생하기 위해 삽입해야 될 저항은 얼마인가? 단 1차 각상의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R는 무시한다. 그러면 결국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 식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1차로 환산한 값이에요. 이게 1차로 환산한 값이라고요. 2차를 1차로 환산한 값이라고요. 근데 실제 2차에 다는 것은 2차 값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R는 뭐 한다고요? 무시한다. 그죠? 먼저 환산된 값을 볼까요? R 다시라고 볼게요. 얘는 2차로 환산한 값이에요. 루트 얘는 이렇게 돼야 되죠. R1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다시 플러스 X2 제곱 마이너스 R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자 1차는 무시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 얘가 1.5란 얘기예요. 그럼 1.5의 제곱의 루트니까 이거는 1.5가 될 거고요. 빼기 R2가 문제에서 0.3이라고 주셨어요. 1.25 이렇게 나오겠다. 답은 1번에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삼상 건설형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4%이고 2차 한상의 저항이 0.3이다. 이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 2차 삽입해야 될 저항의 크기는 얼마인가? 좀 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슬립 S는 0.04라고 되어 있고요. 2차 한상의 저항 R2가 0.3이다. 이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로 같게끔 하기 위한 저항의 값 R은 공식에 의해서 S의 1-S의 R2예요.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0.04분의 1-0.04 곱하기 R2의 값이 0.3 되겠네요. 계산해 보시면 7.25m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의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겠는가? 유도전동기에서 여러분들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하다. R2의 값을 변화시켰을 때, 가변시켰을 때 최대 토크는 어떻다고요? 일정하다. 그래서 답은 4번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37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대 토크는 슬립과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최대 토크 Tmax는 뭐라고요? 얘는 일정하다고요. 그렇죠? 일정하다. 최대 토크에 관한 식을 적어보면 Tmax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 오메가 S에 R1 플러스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V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결국에는 얘는 최대 토크는 R2라는 값이나 S라는 값에 뭐하다는 얘기예요?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2차 저항이나 슬립에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 최대 토크는 슬립에 관계없습니다. 기동 토크는 전압의 뭐예요? 제곱에 비례하죠. 유도전동기 무조건 기동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다. 2번이 맞는 얘기예요. 최대 토크는 2차 저항과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동 토크는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그러니까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러한 관계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즉 R2와 S와 관계가 없다.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기동 특성에서 기동 토크가 TS가 부하 토크가 TC보다 약간 클 때 가속 토크로 작용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회전수가 있고 여기는 토크. 그러니까 유도전동기의 토크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를 토크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회전 속도가 0일 때를 이제 기동 토크 TS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하 토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부하 토크를 T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하 토크보다 이 토크가 클 때 요만큼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는 증가하는 거죠. 즉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속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T에서 이 부하 토크를 뺀 만큼의 이 토크의 값이 결국에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가속 토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가속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ST와 최대 출력을 발생하는 슬립 SP라고 하면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래프로 또 그려보게 되면 토크에 관한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가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ST가 되겠죠. 이때 이건 토크 그래프가 되고요. 그럼 출력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출력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이 출력이 최대가 되는 슬립을 SP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출력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기는 기동시 슬립은 1이고요.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슬립은 0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답 찾아보시면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최대 토크 시 슬립이 최대 출력 시 슬립보다 크다. 다르게 얘기하면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 시보다 고속에서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와트로 표현되는 것은 이거죠. P2는 오메가 S T 이거잖아요. 동기 속도 하의 토크를 동기 속도와의 2차 입력을 토크로 표현한 거. 이게 동기와트잖아요. 동기와트는 뭐예요? 토크다. 토크. 1번 되겠습니다. 41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와트는 설명은 뭐예요? 동기 속도 하에서 2차 입력을 우리는 동기와트다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 문제. 유도전동기의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옳게 표현한 것은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는 뭐죠? 헤일런드 원선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저항 측정, 그 다음에 무브화 시험, 그 다음에 구속 시험이 되겠죠. 구속 시험. 저항 측정, 무브화 시험, 구속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도전동기의 등가이로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 등가이로를 통해서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1차 동손, 철손, 1차 입력, 2차 입력, 출력 등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또 1차 전류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게 나타낸 것은 어쨌든 2번은 부하 시험 아니죠. 그죠? 슬립 측정도 아닙니다. 맞죠? 그죠? 얘는 구속 시험, 권선 저항 측정 맞아 이거는. 그죠? 근데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야지 원선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무브화 시험과 구속 시험과 권선 저항의 측정을 가지고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을 해서 1차 입력을 알 수 있다 이거죠. 문제에서는 뭐예요?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옳게 나타낸 것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된다. 그렇죠? 1번.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은 얼마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선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얘가 무브화 전류가 됩니다. I0. 그리고 원선도가 여기에서 원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x1 플러스 x2 다시의 v1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x분의 2에 비례한다 이거죠.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얘가 x고 이거 v잖아요. 그죠? v를 뭐 전압이니까 2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x분의 2에 비례한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토크 속도 곡선이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자,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함수가 S분의 R2 함수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즉 비례추이는 2차 회로의 저항에 따라서 곡선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비례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한다? 2차 회로의 저항에 의해서. 이 2차 저항에 n배가 되면 슬립도 n배가 되고 그에 따라서 토크 곡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3번 되겠습니다. 45번. 삼성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을 n배로 하면 동일하게 n배로 되는 것은 슬립이죠. 이 값이 뭐란 얘기예요? 일정한 게 비례추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n배가 되면 얘도 똑같이 n배가 돼야지 일정되는 거죠. 슬립 되겠죠. 3번 되겠네요. 46번. 비례추이하는 전동기는 뭐냐? 아주 쉬운 문제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네요. 2번 되겠습니다. 47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 중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비례추이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가 S분의 R2 함수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S분의 R2로 안 되어 있는 것은 비례추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동기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식 자체가 극수분의 120F란 말이에요. S와 S분의 R2 함수가 아니란 얘기죠. 즉 동기속도는 비례추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식을 다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라.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은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1차 입력, 토크 등은 비례추이할 수가 있고요.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출력이나 효율, 동손, 동기속도 같은 경우에는 비례추이할 수 없다. 즉 비례추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S분의 R2 함수가 아니라는 거고 비례추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S분의 R2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에서는 답은 동기속도가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사극 60Hz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전부하 회전수가 1600rpm이다. 동일 토크를 1200rpm으로 하려면 2차 회로에 몇 옴의 외부 저항을 삽입해야 되는가? 단 2차 회로는 Y개선이고 각선형의 저항은 R2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동기속도를 보겠습니다.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대입을 해볼까요? 극수는 4극이고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Hz입니다. 계산해보니까 1800rpm 이렇게 됩니다. 자, 슬립 구해볼까요? 슬립 S1은 NS 분의 NS-N. 자, 먼저 회전수가 1600일 때를 보시게 되면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600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0.11 정도의 슬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11. 그럼 슬립 2는 똑같이 NS분의 NS-N으로 구해보시면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200이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슬립이 0.33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슬립이 지금 몇 배가 된 건가요? 3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비례추이는 S1분의 R2는 S2분의 R2 플러스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S1에서 S2로 얘가 3배가 되려면 얘도 똑같이 몇가 된다고요? 3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R2 플러스 R이 요거의 3배인 3R2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R은 2R2이면 되더라. 즉 현재 회전수가 1600인데 이 회전수를 1200으로 바꾸려면 회전자 2차 저항에 2R2만큼의 저항을 삽입하면 속도가 1600에서 1200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의 2R2가 됩니다.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기동 중 전전압 기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전압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그대로 투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전압 기동 같은 경우에는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4에서 6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용량의 전동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소형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전전압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소형 농형 전동기의 기동법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소형 농형 전동기에서 일반적으로 기동 시간이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동기 자체가 소형이면 기동이 당연히 빨리 되겠죠. 그렇죠? 큰 전동기가 기동이 오래 걸릴 것이고 조그만 전동기는 기동이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동 시에는 역률이 좋지 않다. 전동기 단자에 직접 전격 전압을 가한다. 그렇죠? 2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 옳은 것은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에는 전전압 기동, 리액터 기동, Y 델타 기동, 기동기 보상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콘도르퍼법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보시게 되면 자 1번에 Y 델타 기동한다 맞는 얘기죠.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콘덴서를 이용한 기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에 사용되는 기동법입니다. 2차 회로에 저항을 넣어 기동한다. 이것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사용되는 기동법이 되겠죠. 기동 저항 기법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Y 델타 기동이고 여기서 기동 저항 기법을 이용한 방법에는 분권 전동기, 직류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 기동 저항기를 이용해서 기동을 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출력이 10kW인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의 가장 적당한 방법은 5kW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직입 기동을 사용을 하고 15kW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 델타 15kW를 넘게 되면 기동 보상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kW다라고 했기 때문에 Y 델타 기동이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52번. 전동기 기동 시 1차의 각상의 건선의 전격 전압에 루트 3분의 1 전압을 가해지고 기동 전류는 전전압 기동을 한 경우보다 3분의 1이 되는 기동 기법은 Y 델타 기동이죠. Y 결선 시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로 되죠. 그리고 전류는 3분의 1이 됩니다. 즉 Y 델타 기동에서는 기동 시 전압은 루트 3분의 1, 전류 3분의 1, 토크 3분의 1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전압 루트 3분의 1, 기동 전류 3분의 1, 기동 토크 3분의 1. 그래서 Y 델타 기동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번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중 Y 델타 기동법으로 기동 시 1차 권선 각 상에 가해지는 전압은 기동 시 및 운전 시 각각 전격 전압의 몇 배가 되겠는가? 기동 시에는 Y 결선이 됩니다. Y 결선. 그리고 운전 시에는 얘가 델타 결선이 됩니다. 그러면 델타로 전격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전압이 V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은 코일에 가해지는 전압은 루트 3분의 1, 즉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즉 기동 시에는 전격 전압에 루트 3분의 1의 전압이 가해지고 운전 시에는 전격 전압 V가 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동 시는 루트 3분의 1배, 운전 시에는 전격 전압이니까 1배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출력이 50kW인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기동법은 50kW니까 대용량이네요. 기동 보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4번 되겠네요. 55번 문제.
다음 중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속도제어법. 자, 3상 유도전동기 중에 농형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극수제어, 주파수 제어, 그리고 전압 제어가 있습니다.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비례추이를 이용한 2차 저항 제어법, 그 다음에 2차 여자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에는 1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2차 저항법이나 2차 여자법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주파수 제어법은 농형 전동기에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6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55번과 동일한 문제인 거죠. 극수변환법이라든가 주파수 변환법, 전압 제어법, 1차 저항 변환이라는 것은 없죠.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57번.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가장 알맞은 것은 이제 선박용 전기의 속도 제어는 뭘로 하느냐? 주파수 변환에 의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58번. VVVF는 어떤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가? VVVF라고 하는 것은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즉 전압도 제어하고 주파수도 제어하는 장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9번.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변화하는 방법. 이게 2차 여자법인 거죠. 이거 식으로 써보면 S에 E2 플러스 마이너스 EC 이렇게 되는 거죠. 즉 2차 주파수와 동일한 전압을 공급해서 결국엔 뭐예요? 슬립을 조정하는 거죠. 이에 따른 속도 제어를 하는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도 제어법으로 2차 여자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 중 권선형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권선형 2차 저항 기동, 즉 비례추이를 이용한 기동 방법이 되겠다. 즉 비례추이를 이용해서 기동 및 속도 제어가 가능한 권선형 유도전동기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1번. 보기의 설명에서 빈칸에 기억 디귿에 알맞은 말은 천천히 읽어보면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2차 저항을 증가하면 한번 적어볼까요? R2를 증가하면 슬립이 증가하죠. 슬립이 증가를 하게 되고 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동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기동 전류가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증가하죠. 기동 토크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역률은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됩니다. 관련돼서 보게 되면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증가하며 2차 회로의 역률은 증가한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부하를 증가시키면 역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부하를 증가하면 유효전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피상전력에서 유효전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역률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역률이 좋아진다. 63번. 8극과 4극 두 개의 유도전동기의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 무부하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직렬 종속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렬. 직렬 종속법에는 가동 종속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동 종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때 속도 N은 P1 플러스 P2분의 120F로 쓸 수 있고요. 차동에서는 P1 마이너스 P2에 120F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병렬에서는 직렬이 아닌 병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속도 N은 P1 플러스 P2분의 2 곱하기 120F 이런 식이 있네요. 어쨌든 문제에서는 직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동 아니면 차동이죠.
근데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냥 가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P1 플러스 P2, 그러니까 8 플러스 4,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시면 600 rpm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번 문제.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 측에 임의의 두 선을 바꾸어 접속하면 운전 어떻게 되겠는가?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두 개의 선을 바꾸면 회전 자개가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역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회전 자개가 반대가 되고 회전자도 반대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유도전동기의 제동법이 아닌 것은 뭐 회생제동, 발전제동, 역상제동이라는 거 있죠. 그죠? 삼상제동은 없습니다. 4번 되겠네요. 66번.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급격히 정지시키려 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역상제동이겠죠. 플러깅 제도, 즉 반대 방향의 역토크, 즉 반대 방향의 토크를 가해서 급정지하게 되는 방식을 우리는 역상제동 또는 플러깅 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7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슬립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슬립 측정하는 방법에는 수화기법, 직류 밀리볼트 계법, 스트로보프, 커프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력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동력계법으로 실부하법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8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회로가 단선이 된 경우 부하가 약간 무거운 정도에서 슬립 50% 있는 곳에서 운전이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도전동기의 이상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50% 슬립 50%에서 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게르게스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소형 유도전동기의 슬롯이나 권선의 잘못된 제작으로 전동기 기동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크로우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농형 유도전동기에서 고정자, 해주자, 슬로스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도전동기의 공급은 일정하지 않거나 계자의 고조파가 유기될 때 전동기가 전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전격 속도 이전에 낮은 속도에서 안정되어 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크로우링 현상이다라고 합니다.